지금 QLD TQQQ를 검색하시는 이유는 수익이 아니라 불안 때문입니다. 월급은 들어오는데 통장은 안 불고 일은 늘어나는데 시간은 줄고 가족 앞에서는 웃는데 속은 계속 조급해지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식 공부를 더 하면 될 줄 압니다. 차트 더 보고 뉴스 더 보고 종목 더 외우면 내 계좌가 달라질 줄 압니다. 그런데 딱 한 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인생이 바뀌었는지? 아마 바뀐 게 있다면 지식이 아니라 피로일 겁니다. 상위 1% 부자들이 악착같이 지키는 습관은 의외로 이겁니다. 주식 공부를 안 합니다. 정확히는 주식 공부에 목숨을 안 겁니다. 왜냐면 그들은 게임의 규칙을 일찍 알아차렸거든요. 종목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리스크를 감당하는 사람이 돈을 가져가는 게임이라는 걸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QLD TQQQ로 연결됩니다. QLD TQQQ는 돈을 벌게 해주는 마법의 종목이 아니라 리스크를 크게 쓰는 도구입니다. 도구는 손에 쥔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때만 힘이 됩니다. 감당을 못하면 도구가 나를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상위 1%는 종목을 찾기 전에 먼저 감당의 구조를 만듭니다. 대부분의 개미는 반대로 갑니다. 감당의 구조가 없는데 도구부터 잡습니다. 그래서 QLD TQQQ가 오르면 천재가 된 것 같고 떨어지면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아집니다. 그때부터 계좌가 아니라 마음이 망가집니다. 망가진 마음은 결국 타이밍을 망칩니다. 타이밍이 망가지면 그 다음은 평생 복구가 어렵습니다. 이게 개미가 평생 모르는 핵심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안 부서지는 사람입니다. 그럼 도대체 상위 1%는 뭘 하느냐? 그들은 자산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산 배분을 유지하게 해주는 습관을 악착같이 붙잡습니다. 여기서 습관이 진짜입니다. 자산 배분 자체는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지하는 습관은 아무나 못합니다. 유지하는 습관의 첫 번째는 주의를 어디에 쓰는지 관리하는 겁니다. 주식창을 하루에 몇 번 보느냐가 아닙니다. 내 하루의 에너지 중 불안을 키우는 데 쓰는 비율이 얼마냐를 보는 겁니다. 주식창을 계속 보면 시장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기분이 바뀝니다. 기분이 바뀌면 결정이 바뀝니다. 결정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그 결과는 대부분 나빠집니다. 그래서 상위 1%는 정보를 줄입니다. 대신 구조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나는 투자를 안 한다라는 말을 금지합니다. 이 말은 진짜입니다. 투자를 안 한다는 건 없습니다. 돈을 쓰든 안 쓰든 어딘가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가만히 들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에 베팅하는 겁니다. 아무 공부도 안 하면 내 소득이 정체될 확률에 베팅하는 겁니다. 운동을 안 하면 내 건강이 망가질 확률에 베팅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베팅은 너무 쉽게 합니다. 왜냐면 눈에 안 보이니까요. 상위 1%는 눈에 안 보이는 베팅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주식보다 눈에 안 보이는 인생의 리스크를 먼저 정리합니다. 세 번째는 분할 매수를 투자 기술이 아니라 생활 규율로 씁니다. 분할 매수는 차트 기술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한 번에 무너지는 걸 막는 장치입니다. 한 번에 들어가서 한 번에 마치려는 순간 사람은 탐욕과 공포에 휘둘립니다. 그 순간부터 투자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도박이라는 단어가 남습니다. 상위 1%는 이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강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합니다. 그래서 분할로 가는 겁니다. 나를 믿지 말고 시스템을 믿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QLD TQQQ는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핵심은 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서 쓰느냐입니다. QLD TQQQ는 엔진이 될 수도 있고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안에서 쓰느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까지 끌어다 쓰느냐.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 손실이 나면 삶의 리듬이 깨집니다. 둘째, 그 손실이 나면 가족에게 짜증이 늘어납니다. 셋째, 그 손실이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 세 가지가 나오면 그건 이미 투자 리스크가 아니라 인생 리스크입니다. 상위 1%는 이 경계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익보다 리듬을 지킵니다. 리듬이 지켜져야 복리가 붙습니다. 리듬이 깨지면 복리는 끊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구조는 이렇게 갑니다. 핵심 자산은 넓게, 지수로 오래 갑니다. 그리고 위성 자산으로 QLD TQQQ 같은 레버리지를 씁니다. 여기서 위성이라는 말은 멋있어 보이려고 쓰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의미는 없어도 인생이 굴러가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있으면 빠르게 갈 수 있지만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 이게 상위 1%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 다음이 진짜 차이입니다. 그들은 자산 배분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자산 배분을 합니다. 시간을 배분합니다. 체력을 배분합니다. 집중력을 배분합니다. 그리고 이 배분의 방향이 항상 미래의 나, 퓨처 셀프를 향합니다. 퓨처 셀프라는 말이 멋있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진짜로 거기로 가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내가 편하려고 선택하는 소비는 미래의 나에게 이자를 청구합니다. 지금의 내가 불편해도 선택하는 투자와 훈련은 미래의 나에게 이자를 지급합니다. 상위 1%는 이 이자 구조를 매일 떠올립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자기한테 투자합니다. 자기한테 투자라는 말이 뜬구름 같으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읽는 사람은 언젠가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하는 사람은 언젠가 파는 사람이 됩니다. 파는 사람은 언젠가 사업소득을 만듭니다. 사업소득이 생기면 투자 수익에 마음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QLD TQQQ를 봐도 손이 덜 떱니다. 손이 안 떨리면 타이밍이 안정됩니다. 타이밍이 안정되면 복리가 붙습니다. 독서가 갑자기 왜 돈이 되냐고요? 이게 돈이 되는 이유입니다. 책 한 권이 돈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면 소득이 바뀌고 소득이 바뀌면 투자 게임이 쉬워집니다. 둘째, 영어는 취미가 아니라 정보 격차를 줄이는 무기입니다. 부자 조언, 기업가 인터뷰, 투자 철학, 사업 사례 이런 것들이 한국어로는 제한됩니다. 영어로 가면 양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내 머릿속 기준이 바뀝니다. 기준이 바뀌면 선택이 바뀝니다. 선택이 바뀌면 돈이 따라옵니다. 이것도 결국 QLD TQQQ로 연결됩니다. 정보를 더 많이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좋은 기준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기준이 좋아지면 레버리지를 써도 덜 망가집니다. 셋째, 운동은 수익률을 직접 올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아니라 내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집중력이 올라가면 쓸데없는 매매가 줄어듭니다. 쓸데없는 매매가 줄어들면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운동은 멘탈을 복구시키는 속도를 올립니다. 레버리지는 멘탈 게임입니다. QLD TQQQ는 특히 멘탈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보험입니다. 넷째, 소비를 끊는 게 아니라 소비를 전환합니다. 무조건 아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굳이 안 먹어도 됐던 것, 굳이 안 샀어도 됐던 것, 굳이 안 눌러도 됐던 구매 버튼, 그걸 미래의 나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 돈이 지수로 갈 수도 있고 자산 배분으로 갈 수도 있고 QLD TQQQ의 분할 매수 자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이 맞으면 작은 돈도 쌓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큰 돈도 새어나갑니다.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주식 공부는 진짜 필요 없나요? 필요한 공부는 있습니다. 종목 공부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을 계산하는 공부입니다. 내가 견딜 수 있는 최대 낙폭이 얼마인지, 그때 내 생활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그때도 분할 매수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게 공부입니다. 경제 뉴스 외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내구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꼭 묻습니다. 그래도 QLD TQQQ는 언제 사야 되나요? 여기서 상위 1%는 대답이 되게 단순합니다. 정확한 바닥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해진 규칙으로 분할합니다. 왜냐면 바닥을 맞히는 순간 그 다음부터 계속 맞히고 싶어지거든요. 그 욕심이 계좌를 죽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산다. 정해진 하락 구간에서 추가로 산다. 정해진 상승 구간에서 일부를 줄여서 배분을 원래대로 맞춘다. 이 세 가지를 반복합니다. 이게 지루해서 성공합니다. 재미있으면 망합니다. 그럼 레버리지는 더 조심해야겠죠. 레버리지는 상승의 속도를 올리지만 하락의 속도도 올립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은 현금과 현금 흐름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급락이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 그 여력은 돈만이 아니라 마음의 여력입니다. 내가 급락을 보면서도 잠을 잘 수 있느냐? 내가 급락을 보면서도 가족에게 예민해지지 않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넘기면 레버리지를 줄이는 게 맞습니다. 수익이 아쉬워도 줄이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인생이 먼저고 복리는 인생 위에서만 붙기 때문입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상위 1%는 주식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주의 관리로 부자가 됐습니다. 주의를 어디에 쓰는지,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지 그 배분을 악착같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도 지켰고, 분할 매수도 지켰고, 독서도 지켰고, 운동도 지켰고,
영어도 지켰고 결국 소득도 커졌습니다. 소득이 커지면 투자라는 게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 QLD TQQQ는 도박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주식 공부를 더 하기 전에 내 인생의 리스크를 먼저 줄이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끊어내십시오.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안에서 자산 배분으로, 지수로, 그리고 위성으로 QLD TQQQ를 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나에게 이자를 주는 습관을 하나씩 붙이십시오. 책 한 페이지, 운동 10분, 영어 자막 하나, 불필요한 소비 하나 끊기. 이것들이 모여서 결국 계좌를 바꿉니다. 계좌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 순서를 거꾸로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